네,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오스코텍이 유한양행이 또 역사적 신고가를 가는 흐름과는 다르게 좀 아쉽기는 합니다. 11% 정도 상승 마감을 금요일날 해줬는데 일단 여러분들께 절대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 그 FDA 승인이 났던 날 이렇게 주가를 눌렀던 건 결국 공매도들의 또 의도적인 하락이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갈 놈은 더 간다라는 거. 오스코텍을 월요일 날 또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더라도 우리는 아직은 매도할 때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오스코텍은 이전에 69,000원까지 고점을 찍었던 종목입니다. 자, 그만큼 현재 이전에 역대급 신고가를 가기에도 아직 먼 그 흐름인데 과연 단기적으로 이 오스코텍이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거고 지금 이 수급적인 측면으로 볼 때 앞으로 우리가 기간적으로 상승을 과연 언제까지 봐야 할지 그리고 그 이후에 중장기적인 흐름을 우리는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야 되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스코텍을 보면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FDA 승인날 뭐예요? 이 공매도 세력들의 매도 압박, 거기에 따른 윗꼬리 음봉, 그리고 이날 개인들 털린 사람들 많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야, 이날 개인들이 많은 매수를 했는데 털리긴 뭘 털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제가 이거 한 번 더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이날 17만 주 정도의 매수세가 들어온 건 맞아요.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온 건 맞는데, 자, 매도도 볼까요? 매도도 14만 주 정도가 매도가 나갔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건 결국 신규 매수가 들어오긴 했지만 14만 주 정도의 기존 주주들도 실망감에 매도를 하였다. 그렇다라는 건 현재 개인들은 신규 주주들이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줄 텐데 이런 세력들도 기존 주주들, 그나마 오랫동안 끌고 있던 주주들보다 신규 주주들의 물량을 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리는 게 더욱 쉽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지금 보시면요. 신한투자증권에서 다시 한번 이런 수급이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이전에 8월 21일 그리고 이전까지 보면은 신한투자증권에서 이렇게 매도 폭탄이 나왔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정말 의도적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 왜냐면 유한양행뿐만 아니라 이 FDA 승인이라는 기대감이 결국 재료 소멸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정말 큰 그림이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글씨를 조금만 더 크게 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런 큰 그림이었다. 왜냐? 유한양행도 이런 공매도들에 대한 또는 대차장고가 꽤 있었는데 제가 번외로 이 H-랩이라는 종목이 FDA 승인이 지금 재심사 재신청까지 좀 절차들이 남았고 지금 H-랩에 대한 종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FDA 승인에 대해서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HLB도 현재 공매도 수량이 있단 말이죠. 있다. 그러면 공매도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야, FTA 승인 나도 결국 주가 흐름은 윗꼬리 음봉 이거밖에 안 돼라는 인식을 심어준 겁니다. 그로 인해서 HLB도 기존 주주들의 매도가 나갔고 신한투자와 외국계 자금들이 상당히 크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또 크게 마이너스 10% 정도 하락을 보여줬는데 세력들은 바로 이런 점들을 노린 거예요. 노렸고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다 보니까 다시 한번 기관과 외국인은 또다시 현재 이렇게 수급을 만들어내고 있죠. 저는 앞으로 이 공매도 세력들이 결국에 더 비싼 값에서 오스코텍을 살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오스코텍의 주가는 유한양행과 비슷한 흐름으로 이끌어 나갈 건데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볼 만한 건 무엇인가? 단기적으로 제가 저번에 유한양행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9월 금리 인하 그리고 어저께 파월 의장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제 금리 인하는 때가 되었다. 그렇다는 건 지금 제약 바이오 쪽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더욱더 외국 자금들의 수급은 들어올 겁니다. 자, 그러면 9월 금리 인하가 이후에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전 단기적으로 9월 중순 혹은 10월 초까지는 고점 신호가 뜰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아직은 고점이 뜨지 않았다. 자, 오스코텍이 여러분들 뭐 오스코텍의 재료만 본다라고 하면 이 로열티를 아마 연내
마일스톤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내후년까지 매출을 이제 1,000억 가까이 띄울 수 있다. 이제 매출 1,000억은 문제가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 FDA 승인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를 그리고 또 로열티에 대한 부분들을 기대를 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뭐 주가의 방향성을 물론 결정하는 것도 맞겠지만 결국에 이 오스코텍에 대한 정말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건 바로 이 매도 타점을 잘 잡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오스코텍이 좋다 한들 우리가 매도를 안 하고 있으면 아무 돈도 안 버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이런 9월에서 10월까지의 이런 고점 신호를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되고 만약에 내가 이게 주가가 예를 들어서 5만 원, 6만 원 간다. 이런 목표가를 두고 나는 거기까지 무조건 볼래라고 하시는 분들을 중에 90% 이상은 어떻게 된 줄 알아요? 돈 못 벌어요. 못 번다. 왜? 터무니없는 근거 없는 목표가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터무니없다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 결국 목표가라는 건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갔다가 어디서 또 빠질지 이거는 뭐 미래를 예측하는 거잖아요. 근데 주식은 여러분들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흘러가는 대로의 고점 신호를 우리가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만큼 나는 무조건 제일 비싼 가격에서 팔겠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절대 돈 못 번다라는 거. 그래서 앞으로 저는 한 달 내로 이런 고점 신호가 뜨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지켜볼 겁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바로 이 고점 신호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보고 있고, 그리고 이런 쇼스키즈까지도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해 나가면서 어느 정도의 적정 주가를 구간은 좀 예상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전에 이 오스코텍의 고점과 저점을 이었을 때 대략 한 이 정도 구간을 제가 저번에 한 잡아드렸던 거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잡아드리면서도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구간을 그냥 우리가 대충 예상해 볼 뿐이지 절대로 여기까지 온다라고 확신하면 안 된다. 확증 편향은 무조건 버려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자리를 찾아볼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고점 신호가 뜰지 안 뜰지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돈을 우리가 버는 건 결국에 상승이 나왔을 때 그 상승에 대한 신호, 고점 신호, 수급, 시장 상황 이런 것들을 보면서 판단하는 게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오스코텍 그리고 유한양행의 주가를 결국 따라가는 거고 이 유한양행에서 이러한 모습들을 계속 또 좋은 모습들 그리고 제약 바이오 섹터가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단기 고점은 한두 달 내로 나올 수 있다. 그 뒤에 흐름, 그 뒤에 다시 한번 우리가 주가를 또 매수를 할지 안 할지는 그 뒤에 또 생각해 볼 문제고 지금 당장은 이 정도의 구간만 보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구간들은 나온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보다 FDA 승인은 이제 시작됐고 수급은 이제 들어왔고 그러면 앞으로 단기 상승은 무조건 나올 수 있으니 월요일 상승하더라도 아직 매도할 타이밍 아니다. 제가 매도할 타이밍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 다 잡아 드릴 거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스코텍 만약 내가 좀 어떻게 타점을 끌고 갈지 지금 많은 우리 구독자분들이 저와 함께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을 같이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흐름들을 끌고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시고 앞으로 이런 타점을 좀 알고 싶고 이런 투자 전략과 시나리오 전략들을 좀 브리핑을 좀 함께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요. 앞으로 여러분들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010-2011-9671로 저에게 오스코텍이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시겠습니다. 아시겠죠? 종목명 오스코텍이라고 간단하게 저에게 문자 한 통 주말 동안 남기시면 되시겠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지금 너무 좋은 재료가 나왔고요. 금요일날 보니까 개인들이 매도가 나왔더라고요. 개인들 매도. 이게 어떤 거냐면, 사실 이틀 전에 FDA 승인 나고 나서 주가가 윗골이 달고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개인들이 지금 심리 상태가, 야,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심리 상태를 분명히 또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때 이 개인 물량들을 받아내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이 물량 소화해 나가면서 올린 거거든요. 이런 건 대부분이 이 상승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네.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개인들이 또다시 매도세가 나갈 텐데 저는 또 안타까운 게 이게 만약에 다시 한번 상승을
이 신고가를 단기 신고가를 뚫고 올라가면 이때부터 또 개인들 달라붙으면서 고점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러면 결국 고점에서 물리는 건 누구밖에 없다? 개인밖에 없다. 제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 구독자분들과 이 오스코텍을 정말 우리는 고점에서 매도를 해야 되고 세력들이 나가기 전에 매도를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힌트와 징후들은 항상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걸 제가 한 번 더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주가 흐름은 우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요, 뭐 대박도 있겠죠, 그죠? 뭐 말도 안 되게 정말 올라가는 옛날에 코로나 때 그 신풍제약 같은 이 테마로서 말도 안 되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긴 한데 이 오스코텍과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말도 안 되는 테마는 아니고 확실히 진짜잖아요, 진짜. 진짜 앞으로 로열티 부분도 그렇고 진짜도 그렇고 그러면 아마도 이런 매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추후에 어느 식으로 또 이렇게 반영이 되어 가면서 적정 주가를 또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 적정 주가가 지금이 될 것이냐 아니면 주가가 더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줄 것이냐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것이냐 이런 모습들은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봐야 하는데 일단은 단기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무조건 챙겨 나가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조정이 한번 오면 또 크게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심리적으로 버티질 못합니다. 심리적으로 버티질 못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너무나 놓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 영상을 많이 시청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 분들과 제가 함께 해 나갈 거니까요. 여러분들 010-2011-9671로 부담 없이 저에게 오스코텍이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은 제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같이 이끌어 드리면서 이런 타점에 대해서 제가 실시간으로 항상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이제 무더위는 한풀 꺾였다고 합니다. 무더위는 한풀 꺾였고, 이제부터 좀 날씨도 선선해진다라고 하는데, 예, 여름은 다 지나간 것 같아요. 이제 가을부터 여러분들 더 좋은 일들만 있길 바라겠고요. 제가 내일도 오스코텍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 게 있다라고 하면 영상도 많이 찍을 테니까 제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